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휠 복원하러 10군데 가보면 10곳 다 견적이 다를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휠은 겉만 봐서는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럴듯하게 페인트 칠만 잘 해놓고 내보내면 처음에는 반짝반짝 거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세차를 하거나 열을 받거나 하면은 휠의 도장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자동차 휠 복원 눈탱이 맞지 않는 방법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탱이 맞지 않는 방법 첫 번째, 휠 박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동차 휠이 여러 번 복원되었는데 이걸 박리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덧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고압 세차를 하거나 주행 과정에서 자동차 휠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동차 휠은 박리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박리라는 게 뭐예요? 자동차 휠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에 페인트를 칠한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를 다 벗겨내고 순수 알루미늄만 남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박리입니다. 약품으로 박리하든 샌딩 작업으로 박리를 하든 기존 휠의 칠을 벗겨내고 생걸로 만든 다음에 복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을 지우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세수도 하지 않고 그 위에 다시 화장을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휠의 도장이 두꺼워지면 무조건 박리 작업을 하고 순수한 생얼 알루미늄만 남은 상태에서 복원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한 곳이 있다면 걸으셔도 됩니다. 그럼 무조건 박리를 하면 좋은 건가요? 자동차 휠을 복원할 때 무조건 박리하는 건 아니고 원 도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복원 한두 번 할 때는 괜찮은데 여러 번 박리해서 좀 두꺼워졌거나 휠이 오래돼서 이제 산화가 일어났다 하면은 무조건 박리를 한 다음에 작업해야 합니다. 계속 덧칠을 하게 되면 도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이제 고압수를 세차 과정에서 고압수를 뿌려도 칠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눈탱이 피하는 방법 두 번째, 액상 도장과 분체 도장. 아직도 일부 업체들에서는 순수 액상 도장만 가지고 자동차 휠을 복원하는데, 자동차 휠은 평상시 주행 과정에서 열을 많이 받는 부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100도 이상 뜨겁게 달궈지기 때문에 이런 휠을 우리가 액상 도장만 가지고는 튼튼하게 복원할 수 없습니다. 컬러 때문에 베이스 도장을 분체로 뿌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감 처리는 꼭 분체 도장으로 진행하고 200도의 열 처리 고온 가마에서 구워내야 자동차 휠이 견고하게 잘 수리될 수 있습니다. 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일부 업체들에서는 자동차 휠을 복원할 때 순수 액상 도장만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액상 페인트는 가끔 열 처리를 잘못하면 열을 못 견뎌서 벗겨지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성으로 된 액상 도장을 전혀 쓰지 않고 휠을, 모든 종류의 휠을 다 복원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마지막 마감 처리인 클리어 코트, 투명한 코팅을 할 때는 분체 도장을 한 다음에 이제 200도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해야 자동차 휠이 엄청난 힘과 열을 받기 때문에 고온 열 처리를 잘 해야 자동차 휠이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눈탱이 피하는 방법 3. CNC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요즘 자동차는 대부분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CNC 장비 없으면 자동차 휠을 복원할 때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장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아직도 CNC 장비 없이 낡은 선반기를 개조해서 사용을 하거나 수작업으로 이제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자동차 휠 본연의 결이 죽고 휠 복원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없습니다. 휠 복원 작업을 위해서 업체를 방문했는데 이런 CNC 장비가 없다. 그러면
100% 외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휠복원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복원업체는 엄청 많이 나오지만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직접 휠복원을 직접 진행하는 곳이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자동차 휠복원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제대로 작업을 하려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에서 이제 외주 작업을 하거나 저가 시공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NC 성반을 보유하고 직접 깎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업체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중간 백마진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복원 퀄리티도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탱이 맞지 않는 방법 4. 인터넷과 유튜브 등 각종 데이터를 확인하라. 얼마나 다양한 수입차 슈퍼카를 오랫동안 다뤄왔는지, 결과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 골드엠 블로그를 보시면 제가 13년 동안 매일 포스팅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자동차 휠을 복원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동차 휠을 오래전부터 작업을 해왔다는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휠 복원 과정과 또 경험과 노하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복원을 제대로 또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업체든 홍보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이제 작업 상황이나 고객 리뷰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휠복은 싸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싼 건 비지떡이다. 어차피 휠 한 개를 복원하는데 엄청 많은 품이 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정도로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이제 한간에 들려오는 소문은 그런 업체에서 인터넷상에는 그렇게 올려놓고 정작 가면 이것저것 붙여서 비용을 불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강남에 있잖아. 강남 분이신데 그쪽에 좀 잘하는 것 같아. 뭐 싸고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믿고 한 2시간 가. 맡기고 또 2시간 와. 그리고 다시 2시간 가서 찾아서 가지고 오는 거지. 그건 엄청 비경제적인 거거든. 그래서 비용적으로 볼 때도 그게 손해고, 아무리 내가 2시간을 갔는데 그게 업체에서 이것저것 붙여서 가격이 7만 원이라던 게 15만 원이 됐어. 그러면 다시 올 수 있나? 그런 식으로 또 영업하시는 곳들이 많다. 그래서 좀 말이 많더라고. 내가 볼 때 일단 그 정도로 저렴하게 하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휠복은 눈탱이 맞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까지 골드엠을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에 가서 눈탱이를 받고 오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럽니다. 저희가 이 강남 땅에서 자동차 휠복원 관련 장비들을 다 갖춰놨고 정석대로 작업하는 것만 고집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이 4가지만 잘 아셔도 아마 전국 어떤 휠복원 업체에 가셔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내 휠 상태가 궁금하시고 어떻게 수리해야 되실지 궁금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나 유튜브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이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자동차 휠복원 눈탱이 맞지 않는 방법, 업체 선택 방법, 이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안전 운전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자동차 점검도 잘 하시고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잡박이었습니다.